오늘도 인사를 드려버리고야 많은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봤었는데 오늘 달러 하락,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도 반등했던 거 다 까먹으며 28,909달러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척 하다가 다시 확 말아 올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소식은 미국 노동시장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7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 수치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예상치는 20만 개, 근데 발표된 수치는 18만 7천 개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실업률이 더 낮아졌다. 6월 달보다 0.1% 낮아지면서 3.5%가 나왔다라고 하네요. 자, 미국 경기가 정말 대박인 것일까요? 파산 신청을 하는 회사들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는데 실업률도 동시에 떨어진다. 야, 이거 무슨 마법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해당 데이터를 받아본 애틀란타 연준 총재는 이야기합니다. 고용시장의 열기가 완화됐다.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 자, 이 사람만의 의견이긴 하지만은 이제 속속들이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 정도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은 개인이나 회사들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버티기가 힘들지 않을까. 지금 미국 정부가 1년에 빚에 대한 이자로 내는 돈이 1조 달러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고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제롬 파웰이 가오를 잡긴 했습니다만은 조만간에 미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행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이어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연준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정말로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2008년도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없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다가 크게 한 방 맞으면서 상황이 뒤집어지게 될 것인지, 올해 말쯤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5달 남은 2023년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또 간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영상 및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도 때 아르헨티나 페소죠. 4만 페소가 미국의 2,000달러 정도가 되었었는데 지금 2023년 현재는 75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2,000달러가 75달러까지 오그라드는 마법. 즉 과거에는 20페소가 1달러였었는데 이제는 520페소가 1달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지출과 좋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미친 듯이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즉 아르헨티나 페소가 가루가 돼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베네수엘라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당연히 그보다는 양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아르헨티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방금 전에 언급한 것들, 정부의 지출, 좋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는 것, 지금 딱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정부 지출 어마어마하게 매년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미국도 결국은, 이 달러도 결국은 이런 꼴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기축통화 자리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지 기축이 아니게 되는 순간 달러도 다른 상품 대비해가지고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플랜 B. 계속해서 비트코인 떡상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선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 것은 2019년도 때 $10,000 아래에서 비트코인을 사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8,000에서 9,000달러 사이에서 와리가리를 마구 때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횡보하다가 급등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변동성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 90일 동안의 가격 변동성이 2017년도 이래 가장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만큼 거래량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었는데요. 지난 3년 이래 최저 이 거래량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변동성이 적고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플랜 B가 이야기한 대로 급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또한 지금 상황이 2019년뿐만 아니라 2015년도와 16년도 때 그리고 2011년도와 12년도 때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 분석가인 데이비드 웨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수 구간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오고 있는데요. 과연 플랜 B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갑자기 급등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 여파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장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계속해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크립토 쿼런트의 기구자 온체인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1년 이상 잠을 자고 있는 비트코인이 총 공급량의 무려 69.2%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 홀더들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에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런 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장투자로서 들고 있는 물량, 장투 물량은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면 더 샀지 팔 생각은 없다. 통계에 포함된 69.2% 중에 많은 사람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봤을 때 법정 화폐보다는 비트코인이 좀 더 믿을만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물론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미국 증시와 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증시가 후달리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 세계인의 이벤트죠.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반감기 후 채굴업체는 적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 평균적으로다가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15,000달러 정도가 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0,000달러가 안 되죠. 반감기가 지나게 되고 나면은 채굴 비용이 30,0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것인데 당연히 적자가 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반감기 후까지 해가지고 30,000달러를 넘겨줘야만 채굴자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도 채굴자들, 이 채굴 단가 밑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졌었던 적이 있었으나 오래지 않아가지고 다시 튀어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시킹 알파 같은 경우는 되도 않은 헛소리를 했는데요. 각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성을 유지하고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반감기까지 최소 98,000달러를 넘어야 된다. 이게 뭔 소리지?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채굴 기업 라이엇 같은 경우도 98,000달러 이상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줘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내년 반감기까지 98,000달러까지 가야 된다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부분의 채굴업체들이 망하게 되지 않을까? 해당 소식은 좀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공개적으로 상장된 채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열심히 갖다 팔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7월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판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것일까? 설마 하니 올해 후반기부터 내년 초반까지 비트코인의 조정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석은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 첫 번째로 S&P 500 차트를 보시면 저항에 맞고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상승 추세도 지금 깨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세가 예상이 된다는 저스틴 베넷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S&P 500 및 미국 증시가 약세를 띠게 된다면 비트코인에게도 좋을 것이 없겠는데요. 아직까지 현금을 유지하고 있다는 로만 분석가,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된다면 나는 롱을 때리겠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29,000달러 상에서 무한 와리가리를 때리는 가운데 30,000달러를 뚫거나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지가 뚫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참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방향성이 헷갈리고 잘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보고 대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리플 소송 관련을 언급하면서 SEC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우리의 사건이 리플 사건과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일단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반면에 최악의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에이다 등등 13개 이상의 코인들을 상폐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CEO는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거래소가 코인베이스가 존폐의 위기를 겪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다 갈려나가겠죠. 어쩌면은 SEC가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이 코인 업계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민들을 다 때려 잡아버리는 SEC. 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코인베이스가 꼭 승소를 따낼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유명 분석가 마이클 반데 포페가 8월 달에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는 3가지의 암호화폐들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목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젝티브 프로토콜, 챗링크, 도지코인. 인젝티브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 동안 시장에서 강력한 움직임을 보였었다. 차트를 딱 봤더니 긍정적인 모멘텀이 보여. 그래가지고 당분간 좋은 추세를 이어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었으며, 챗링크 같은 경우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축적 단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조정이 좀 더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갈 수 있을 것. 그리고 멍멍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8월 달에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만 하지 않는다라면은 알트코인들 돌아가면서 펌핑할 여지가 충분히 있긴 한데, 이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인가. 자, 그리고 도지코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또 다른 개코인은 시바이누. 바이낸스가 시바이누를 담보 자산으로 인정한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시바이누의 가격이 오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장세가 좋았었으면 도지도 그렇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었을 것인데 아쉽죠. 다음으로는 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이제는 X죠. X 내에서 주식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트위터 이용자들이 X라니까 X 이용자들이 X에서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 도구를 구현할 것인지 묻자 이에 대한 대답은 회피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일론 머스크는 뉴욕타임즈를 꼬집으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샘 뱅크만이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터무니없이 긍정적이다. 샘 뱅크만에 대한 동정만 있을 뿐 그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동정은 전혀 없다. 구질구질한 샘 뱅크만 같은 경우는 전 여친의 일기장까지 언론사에 제보한 추잡한 녀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정말로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 처먹었는지 샘 뱅크만 감싸기에 아직도 여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8월 중에 물량 풀리는 알트코인들 있다라고 하는데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무려 유통량의 17%가 추가로 풀리게 될 예정이고, 아박스 같은 경우는 2.76%가 락업 해제될 예정입니다. 알트코인들 8월 달에도 부디 잘 살아남을 수 있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시청료 주기 광주 뜻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